탄소 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오늘 산업부에서 산업에너지 탄소 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는 탄소 중립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과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모시고 정부의 지원 방향과 우리의 탄소 중립 실현 경쟁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탄소 중립 산업 에너지 대전환 비전과 전략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어떤 내용을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요? 예, 지난 1년간 탄소 중립 선포를 하고 현재까지 1년간 정부하고 기업이 이를 추진하기 위한 많은 전략을 논의를 해왔습니다. 기업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거에는 공감을 하는데 네. 새로운 기술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제도도 바뀌어야 될 부분들도 많고 새로운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기업 혼자서는 어려우니 정부와 기업이 잘 같이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 그리고 제도 개선 그리고 이거를 신산업으로 키워서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추진 전략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계에서는 탄소 중립 물론 중요하지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게 너무 높다. 이거를 과연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런 산업계의 우려는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의 소위 NDC 2030년까지 감축 목표는 28년 대비로 40%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이 중심이 돼 있는 우리 산업 구조로는 좀 부담이 되는 숫자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설비 투자를 통해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에너지 부분은 그보다 더 많은 감축을 일찍 시작을 하고 44% 감축을 하게 됩니다. 산업 부분은 철강이나 석유와 같이 기술이 좀 확보가 필요한 이런 부분에 그 고려를 해서 네. 14.5%를 줄이는 그래서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기업은 기술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설비 투자 과정을 거쳐서 기술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줄여나가는 그런 배려의 정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네, 그 기업들 중에도 특히 중소기업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탄소 중립에 필요한 뭐 연구 개발 그리고 설비 전환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중소기업분들도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데는 3분의 2 이상이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네. 90% 이상의 분들이 여전히 부담스럽다. 기술 확보라든지 자금에 대해서 이런 걱정을 대기업보다 더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 전환이라든지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많이 이제 나가도록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또 대기업과 같이 협력해서 민간 차원에서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자리가 대표적인 그런 공감을 같이 해나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까지 들어봤는데요. 탄소 중립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원을 생각해 보면 저는 수소가 아무래도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소에 대한 관심도 참 높은데 뭐 자동차, 선박, 열차 이런 교통수단도 그렇고 앞으로는 가정과 건물의 발전용으로도 수소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 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만 해도 수소차 충전소도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수소차 부분에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전히 수소 충전소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있고 금년 말까지는 180기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한 2030년까지는 전국 어느 시군에서나 다 수소 충전을 한 30분 이내 거리에서 가능하도록 그 투자가 이루어지려고 하고요. 공급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해외에서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생산하고 들여오는 부분을 한 60% 이상 그래서 우리가 전체 확보하는 그
그 2050년에 저희가 한 2,790만 톤의 수소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80%는 해외에서 들여오지만 그중에 60% 정도는 우리가 투자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원유를 우리가 그냥 사오지만 네. 앞으로는 우리가 해외에서 생산하고 일부는 세계에 공급하고 또 우리가 쓰는 이런 생산 구조를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존 에너지, 그러니까 뭐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줄어들거나 아예 퇴출이 될 텐데요. 정부가 태양열 같은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물론 가지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원자력이나 화력을 다 대체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전기요금이 그러면 그만큼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205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을 해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30년 동안 이제 단계적으로 그 에너지를 전환해 나가게 되는데 그 동안에도 기존의 석탄 발전소를 줄이는 대신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또 LNG 발전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고 또 원자력 발전도 앞으로 2080년도까지는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일정 부분 역할을 줄여나가지만 해나가게 됩니다. 네. 그 대신 그 자리를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가 주축으로 차지하게 될 텐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낮아지게 되고 네. 또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이 좋은 태양광 기술이 발전을 하게 돼서 네. 현재보다는 훨씬 그 단가도 내려가게 되는 것이 예상이 되고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한 2028년도에는 그 일반 화석연료로 발전하는 것보다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단가가 더 낮아지는 그런 교차점이 28년경에는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잘 추진해 나가면 국민의 부담 걱정을 덜어드리면서 친환경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철강업계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철강업계가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철강업계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이 있대요. 이게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인데 현실적으로 2050년은 돼야 상용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업계는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철강은 석탄을 가지고 녹여서 이제 하면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데 석탄을 수소로 대체해서 생산을 하는 신기술이 수소환원 제철입니다. 네.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그 기술이 이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생산에 활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지금 기술 개발과 실증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40년 정도의 기술 확보를 목표로 정부에서 이미 업계와 준비를 시작했고 그러한 이제 저희가 기술 확보를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선점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우리가 더 철강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저탄소 친환경 철강 산업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정부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굉장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점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 중립이 2030년, 2050년까지도 가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다 보니까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이 계획이 틀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오늘 발표하신 목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예, 탄소 중립은 우리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경제 구조이고 전 세계 경제 글로벌 시장이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우리는 뭐 어느 정부라든지 뭐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그 추세를 따라가야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법이 마련이 돼 있고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이제 보고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착실히 추진을 하고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삼아서 탄소 중립 시대에도 한국 경제가 세계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어느 시대든 그런 공감대가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